부자는 일할 때 어떻게 다를까요? 부자들만의 일 방정식 5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감을 키운다. 성공은 자신감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수입은 당신의 자신감과 직결됩니다. 자신이 이룬 성과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억대 연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찾아볼까요? 그런 생각이라도 할까요? 내가 부자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수입은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권투 선수 슈거레이 로빈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챔피언이 되고 싶다면 남이 그러지 못해도 자신만큼은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없다면 인생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단 한 번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남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조차 없습니다. 행동 연구가들은 자신감이 쇼핑하는 사람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중에 돈이 없는 사람은 쇼윈도 앞에서 자신의 곁에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선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결국 자신감은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는 능력입니다. 자신감을 갖추려면 나 자신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당신을 모르는 누군가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 자신을 던져 봐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 봐야 하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취미 활동을 하든 무엇이든 해 봐야 합니다. 그 안에서 크든 작든 성공 체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성공을 경험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그 성공을 너무 거창하고 대단한 것으로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새벽에 절대 못 일어나던 사람이 새벽에 일어났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것 아닌가요? 새벽 기상 성공, 책을 한 자도 못 읽던 분이 책을 읽는 것도 성공입니다. 책 한 권을 다 읽었다면 정말 대단한 성공 아닌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의 나보다 현재의 내가 발전했다면, 하지 못했던 걸 해냈다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쌓이다 보면 남들이 보기에도 대단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이면 큰 성공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그 성공들을 기록해 보길 바랍니다. 방법은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나만의 다이어리에 기록해도 좋고, 블로그로 적어도 좋고, 유튜브로 남겨도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니 매일 그 기록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전엔 내가 못했지만 해낸 것들을 회상해 보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부자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한다.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은 부자들이 생각하는 최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은 뭐가 다르기에 그들의 최선은 부자로 이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최선은 부자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천문학자 브라만얀 찬드라세카 교수는 윌리엄스베이에 있는 한 천문 연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또 그는 130km 떨어진 시카고 대학에서 천체물리학 상급과정 강의를 맡았습니다. 문제는 강의를 듣기로 한 학생이 단 2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강의를 취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만한 사유는 충분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해타산이 맞지 않았죠. 당신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까? 단 2명의 학생을 위해 추운 겨울날 매주 2회씩 130km의 길을 왕복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것인가요?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찬드라세카 교수는 강의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수강 학생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가능성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학생이 둘밖에 없으니 훨씬 더 세심히 보살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1983년에는 찬드라세카 교수 자신도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작은 호텔에서 근무하던 직원 조지 볼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시의 모든 호텔이 만실이었던 어느 저녁, 볼트가 근무하는 호텔로 노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볼트는 그들이 투숙할 방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부부의 실망 어린 표정을 목격한 순간 그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 방에서 묵으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전 내일 이른 아침까지 근무를 해야 해서요. 물론 특실은 아니지만 최소한 주무실 침대는 있으니까요. 노부부는 한사코 거절하려 했지만 볼트는 끝까지 권유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들을 걱정하는 모습에 감동한 노부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진심 어린 작별 인사를 나누고서는 볼트는 한동안 노부부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호텔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익혔습니다. 2년 후 어느 날 볼트는 갑자기 노부부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보낸 초대장에는 뉴욕행 기차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뉴욕에 도착하자 기차역으로 노부부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볼트를 데리고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빌딩 앞에 멈춰선 후 말했습니다. 이 건물을 좀 자세히 보게나. 이 빌딩은 호텔이라네. 우리가 자네를 위해 마련했다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운 좋게 노부부를 만났을 때 나도 이런 친절을 베풀면 되지 않나? 이건 100만 분의 1의 행운일 뿐이잖아. 운 좋게 호텔 경영하게 됐구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런 일이 생긴 걸까요? 노부부를 보고 자기 방을 내어줄 정도의 사람이라면 평소에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돈이 많을 것 같은 사람, 비즈니스맨,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 등등 모든 고객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된 하나의 사건만 소개했지만 평소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했기에 그런 행운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노부부는 그 사이 호텔로 몰래 와서 볼트가 어떻게 일하는지 관찰했을지도 모릅니다. 평판을 확인해 봤을 수도 있고요. 호텔 경영을 맡기는 중요한 일인데 준비와 조사도 없이 하룻밤의 추억만으로는 할 수는 없죠. 부자들은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설령 그런 과정이 없었더라도 경영을 맡겨보면 금방 볼트의 실력이 탄로났을 겁니다. 경영을 할 만한 사람이라면 쭉 잘해낼 것이고 아니라면 금방 쫓겨났겠지요. 기회도 준비된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세 번째, 수입을 창출하는 활동을 한다. 파레토의 법칙 아시나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발견한 것으로 사람들이 버는 돈의 80%가 자신이 하는 활동의 20%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널리 알려진 법칙이지만 파레토 법칙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파레토 법칙을 수입에 적용해보면 당신이 일하는 근무 시간의 80%가 낭비되거나 적어도 최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활동이 무려 80%나 된다는 것입니다. 서류 정리, 물류 시스템 구축, 업무 환경 조성, 사무용품 구매, 전화통화, 강의, 우편물 정리 등 정말 많은 일을 하지만 정작 수입을 창출하는 데는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일도 해야만 하지 않나요? 맞는 말입니다. 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들을 소홀히 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힘들죠. 20%의 필수적인 일을 제외한 나머지 80%의 활동은 언제 해야 할까요? 부자들은 가장 핵심적인 20%의 일을 먼저 하고 나머지 80%의 활동을 뒤로 미뤘습니다. 나폴레옹은 우편물을 한 달에 딱 한 차례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가장 핵심적인 20%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번다는 것도 그 핵심적인 20%에서 대부분 나옵니다. 네 번째,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한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맡은 업무에 무기력한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당신에게는 자신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을 해낼지 결정하는 것은 순전히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늘 즐겁게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간단한 전략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맡은 일을 건성으로 할 수도 있고 즐기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사랑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단순한 비결은 매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작을 완성하듯 일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책을 읽는 게 지겹지 않냐고 묻는 분이 계십니다. 매일 글을 쓰는 게 지루하지 않냐고 저에게 묻는 분도 계십니다. 매일 뉴스를 보고 부동산 상황을 지켜보는 게 재밌냐고 묻는 분이 계십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매 순간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매일 전율이 올라오고 흥분이 되며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저에게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뉴스를 보고 투자 인사이트를 키우고 유튜브를 만들어서 나눈 일은 그런 일입니다. 매일 감사하고 흥분되는 일.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 일은 어떻냐고요? 회사 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모두를 할 수 있나 봅니다. 저는 회사 일을 선택할 때도 정말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노력했거든요. 해외 영업이 너무 하고 싶어서 관련된 부서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전공이 전기 전자다 보니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전기 전자 관련된 회사의 기술 영업 지원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해외 영업보다는 수월하게 취업이 되더라고요. 회사에 들어가서 영업 지원하고 설계 일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해외 영업으로 갈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내 공모가 나왔고 해외 영업으로 저의 일을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 전공의 설계 업무 경험이 추가되니 해외 영업을 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되더군요. 미국 출장을 가고 고객과 협상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등의 일이 부담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면 뭔가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생깁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이요. 그렇게 힘들게 2주, 3주, 때로는 4주를 보내고 나서도 한국에 들어오는 게 아쉽습니다. 신기하죠? 출장을 준비하는 과정이 피곤하지만 행복하고 기대가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전략을 세우고 미팅 준비를 하는 게 흥분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저는 대학 내내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했고 감사하게 졸업할 때쯤 원하는 직종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더 감사하게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도 되었죠. 부자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합니다. 혹시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합니다. 5번째, 학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망도 없이 게으르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게을러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단지 목표와 의미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큰 그림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찾을 거라 믿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솔루션이 있습니다. 바로 닥치는 대로 다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지 모를 때는 다 배워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분야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압니다. 내가 잘하는 분야가 어디고 못하는 분야가 어딘지 말이죠. 저는 대학교 때 평생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습니다. 사실 더 어린 나이, 가령 중고등학교 때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한국의 교육과정상 그런 건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그런 방황 아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의 장점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 있다는 것이니 여러 방면의 교수들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라 성악 수업을 들었습니다. 1년 넘게 색소폰도 배웠고요. 나누는 삶을 살고 싶어서 수화와 사회복지학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규정과 규칙에 순응하는 편이니 이런 성향은 공무원이 맞지 않을까 해서 전기 전자를 전공한 공돌이임에도 행정고시를 본 적도 있고요. 컴퓨터를 좋아했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태어나 중국어를 할 줄 알았는데요. 그 덕분에 언어를 한다는 것, 외국인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교환학생도 다녀오고 유럽 여행도 다니고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영업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익혔습니다. 자기 개발에 빠져서 책도 많이 읽고
새벽에 일어나고 영어 공부하고 창업하는 방법도 배우고 일정 관리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신앙에도 심취해서 교회에서는 거의 살다시피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돈에 대해 뒤늦게 눈을 뜨게 되었고 그렇게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에 심취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으로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네요. 뭐든 배우다 보니 저의 길이 보이더라고요. 부자들은 그렇게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끊임없이 배웁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회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무엇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정말 환상적이고 멋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준비하십시오.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정리해보면 자신감을 키우십시오. 당신의 수입은 당신의 자신감과 직결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에 따라 수입의 크기, 부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하시고 배우고 학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북에서는 부자의 생각, 부자의 습관, 주식,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된 책의 핵심에 저의 경험을 녹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꾸준히 구독하면서 하영하적 곧 하나의 영상에서 하나의 적용만 해 나간다면 분명히 부자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